사기를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라면 사기꾼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할 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막상 사기를 치는 순간은 너무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사기꾼은 이미 사라져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사기꾼에게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이 아직 사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사기꾼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때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사기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요. 자신에게 접근한 사기꾼을 자기가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의심만 들 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혼자 힘만으로 어떻게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사기 과정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즉 사기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사기 유형이나 사기꾼마다 사기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든 사기 범죄의 사기 과정은 딱 하나뿐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거짓으로 신뢰 쌓기, 급박한 상황 연출하기, 갈취, 연락 끊기로 구성된 4단계 사기 과정입니다. 정말 모든 사기 범죄의 사기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대표적인 사기 유형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사기 유형은 신뢰를 쌓은 후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꾼은 먼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사기 행위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짓 포장하는 것이죠. 사기꾼은 말솜씨도 아주 좋고 주변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기 때문에 새로 만난 사람들과 짧은 시간 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일단 가까워지면 이때부터 소액의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갚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사기꾼을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기 1단계 과정이 달성된 것입니다. 사기 2단계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은 아주 큰 돈이 필요하다면서 급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구입 잔금이나 사업 자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데 자기 돈은 묶여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사기 2단계는 달성된 것입니다. 3단계 과정은 갈취인데요. 사람들이 마침내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기 3단계는 달성된 것입니다. 사기 4단계 과정은 돈을 받은 사기꾼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뢰를 쌓은 후 사기를 치는 유형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4단계 사기 과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기 유형인 로맨스 스캠도 똑같은 4단계 사기 과정을 거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꾼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짓 포장하여 나타나는데요. 자신은 돈이 아주 많고 의사나 변호사, 사장, 교수와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인들과 친숙한 최고의 결혼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상대를 골라 마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이때 상대도 같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것으로 사기 1단계 과정은 달성된 것입니다. 사기 2단계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인데요.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사기꾼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연인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기꾼과의 운명적인 사랑을 믿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사기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이것으로 사기 2단계 과정은 달성된 것입니다. 사기 3단계 과정은 사기꾼이 돈을 받아내는 갈취인데요. 이때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인의 돈이 말라 더 이상 빼낼 수 없게 되면 사기 3단계가 마무리됩니다. 4단계 과정은 더 이상 돈이 없는 연인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로맨스 스캠도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4단계 사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기 유형인 동정심으로 사기치는 유형이나 보이스피싱도 똑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 과정을 아는 것이 사기꾼을 찾아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먼저 사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꾼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구간이 있고 위험한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기 과정 중에서 안전한 구간은 1단계 뿐인데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아직 사기꾼의 페이스에 말려들지도 않았고 아무런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1단계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개월에서 3년 정도인데요. 이 시간 동안에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의 사기꾼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 아직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고 결정적인 사기 정황도 찾을 수 없기에 사기꾼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점이 사기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1단계 과정은 분명 사기 행위는 시작되었지만 사기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애매모호한 시기에 자기 홀로 사기꾼을 찾아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기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기꾼을 찾아내는 방법은 사기꾼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 1단계 과정에서 사기꾼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시간의 초조함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직업이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직업에 대한 거짓말을 꼭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을 의사나 변호사,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거짓 소개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문직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한다면 바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물어본다면 사기꾼은 상식 수준의 답을 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또는 화를 내는 척하면서 회피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에게 직장 동료를 만나고 싶다고 물어본다면 직장 동료가 없기 때문에 가짜 문자나 카톡으로 연결해주는 척할 뿐 직접 만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기꾼의 또 다른 거짓말은 인맥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사업가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달고 다닙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도 우리가 의심하고 확인하려고만 한다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만약 친하다는 유명인을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들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척하거나 서로 만남을 약속했더라도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계속 미룰 것입니다. 사기꾼은 시간의 초점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기 1단계 과정은 약 3개월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기꾼의 돈과 노력이 하염없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꾼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초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 1단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보고자 무리한 언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의 가장 대표적인 무리한 언행은 바로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문서로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라면 절대 하지 않는 짓이죠. 사기꾼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확실히 그리고 빨리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더 큰 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문서와 같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 합니다. 어떤 사기꾼은 무려 51조나 되는 통장 잔액을 보여주었으며 320억 은행 잔고를 보여줬던 사람도 있었고
유명 호텔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행세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의 조작 때문에 드러내는 또 다른 무리한 언행은 평소에는 친절했던 사기꾼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을 때 돌연 화를 내기도 하고 태도가 돌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반응이죠. 사기꾼이 과도하게 친절한 진짜 이유는 상대가 자신을 믿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기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는 결국 실패할 것이기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기꾼을 찾아낼 수 있는 4가지 언행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자기 주변에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4개의 질문 중 만약 상대의 언행이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해야 할 것이고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일단 사기꾼으로 보고 특별히 경계하거나 손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기꾼은 왜 사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찾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사기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사기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선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